동해 석유가스 매장 가능성을 분석한 미국 액트지오의 비토르 아브레우 박사가 지금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데 한편의 코미디가 돼가고 있습니다. 이런 말을 했어요. 분지에서 굉장히 큰 규모의 상당한 규모의 경제성이 있는 탄화수소가 누적돼 있다는 사실을 아직 찾지 못했다. 이것은 큰 리스크를 의미할 수 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제가 문과 출신이라서 탄화수소가 뭔지를 잘 몰라가지고 찾아봤거든요. 나무위키. 봤더니 대표적인 탄화수소로 석유와 천연가스가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아니 근데 탄화수소가 발견이 안 됐다면은 그러면은 이게 석유하고 가스가 없다는 얘기 아닌가요? 제가 잘못 이해했나요? 여러 언론들은 굉장히 순화시켜가지고 이런 제목을 달았습니다. 경제성이 있는 탄화수소 못 찾은 것은 리스크다. 아브레오 박사가 이렇게 말을 했다는 겁니다. 네, 일주일도 안 돼서 0일 만에 기름, 가스가 묻혔다는 그런 윤석열의 발표는 구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사기극이 돼가고 있습니다. 자, 지난 월요일이었습니다. 윤석열이 동해 0일 만에 막대한 양의 석유가스 매장 가능성이 높다라면서 탐사 시추 계획 승인 사실을 발표했는데, 자, 여러분 굴지의 에너지 기업인 우드사이드라는 회사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우드사이드 1954년에 창립했고요. 자원 개발을 적극적으로 전문적으로 해온 우드사이드인데 2007년부터 15년 동안 한국석유공사와 함께 탐사 작업을 벌여왔던 업체입니다. 자, 그런데 우드사이드가 지금은 한국에 없습니다. 더 이상 장래성이 없다고 판단해서 철수한 건데요. 자, 2023년 1월에 사업성이 낮다는 이유로 해서 철수한 것입니다. 정부는 우드사이드가 인수 합병 과정에서 기존 사업 재조정에 들어간 것이다 라면서 한국에 매장돼 있는 석유가스가 없다, 이런 주장과는 다르다라고 선을 그었는데요. 아니, 사업 재조정이란 말을 정부가 했단 말이죠. 사업 재조정이란 건 뭡니까? 우리가 구조조정이라는 말을 또 떠올리게 되는데, 사업성이 있다면 왜 나갑니까? 무려 15년, 16년 동안 우리나라에 있었던 업체가 사업성이 보여가지고 그렇게 해서 앞으로 석유나 가스 시추가 가능해지겠다, 이렇게 시추를 넘어서 생산할 수 있겠다 한다면 왜 철수를 해요? 그렇잖아요. 사업 재조정이 그 이득이 되는 것만 남겨놓고 이득이 안 되는 거는 정리하겠다, 이거 아닙니까? 이득이 안 돼가지고 나간 건데 왜 정부는 딴소리 할까요? 여기서부터 여러분 의심하셔야 합니다. 정부는 여러분 거짓말하면 안 됩니다. 아니, 정부가 거짓말을 하면 국민을 속이는 것이 되는데 결과적으로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자, 우드사이드는 시추를 본격 추진하기 전 단계인 유망 구조화 단계까지 이르지 못했다. 유망은 여러분들이 아시는 앞으로 희망이 있다, 가망성이 있다 할 때 유망입니다. 아니, 정부 관계자님 하나 물어봅시다. 유망하지 않으니까 유망 구조화 단계까지 안 간 거 아닙니까? 아브레우도 지금 탄화수소가 없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은 당연히 우드사이드의 결론과 결이 다르지 않잖아요. 같잖아요. 그래서 유망 구조화 단계까지 안 간 거 아니에요? 자, 그런데 액트지오, 이 우드사이드 자료를 정부가 다 줬습니다. 액트지오에다가 아브레우 고문한테다가 이게 분석을 요청했는데 1년도 안 돼서 유망하다는 결론을 내렸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아브레우 씨가. 그래서 액트지오가 어떤 회사인지를 한번 따져보려고 합니다. 우드사이드보다 더 용하고 유능하고 실적도 좋고 그래야 우리가 신뢰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자, 근데 액트지오 본사 주소지가 휴스턴에 일반 주택으로 돼 있고 교민이 가봤더니 그 안에 아무도 없었다고 합니다. 뭐 집기나 뭐 생활도구 이런 것도 전혀 없었다고 해요. 자, 아브레오 그 사람 지금 살고 있는 곳은 미국 북부고요. 휴스턴은 미국 남부입니다. 미국 북부에서 미국 남부로 출퇴근했을까요? 그랬을 리 없겠죠. 자, 페이퍼 컴퍼니 또는 유령 기업 수사에 있어서 전문성을 지닌 분이 있습니다. 진해원 검사 잘 아시죠? 이분 미국 2개 대학에서 공부한 바가 있어서 언어는 물론이고 미국 사정에 매우 밝습니다. 우리보다는 매우 밝을 거예요. 진해원 검사의 결론은 이렇습니다. 유령 기업이다. 유령 기업이다. 유령 기업이다. 일국이 지금 5천억을 투자해서 시추하려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세금이 이렇게 허투루 쓰여도 되는 겁니까? 게다가 그 회사 연평균 매출, 그 액트지오의 연평균 매출이 3,700만 원 정도라고 합니다. 직원은 10명이 안 되고요. 자, 반면에 우드사이드 직원 수는 5,000명,
연매출 168억 달러. 예. 오늘 뉴스버스에 실린 이상현 전 한국일보 기자의 기사가 있습니다. 지금 미국에 거주하고 있는 언론인인데 이상현 기자가요. 액트지오의 직원이 1명이고 본사 주소지는 가정집이고 미국 인구조사국에 등록된 기업 정보를 보니까 액트지오의 직원 숫자가 1명이라는 거예요. 그 1명이 누구겠습니까? 아브레오 고문이에요. 1인 기업입니다. 1인 기업. 강진구 씨한테는 미안하지만은 유튜버 강진구 씨가 아무리 뭐 훌륭하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다 하더라도 MBC라는 언론사의 조직적 취재력을 이길 수 없습니다. 만약 청담동 술자리 녹취록이 MBC 기자에게 건네졌을 때 MBC가 이걸 보도했을까요? 아마 안 했을 겁니다. 기본적으로 확인은 하려고 했을진 몰라도 아마 확인 과정에서 이 사실이 아니다 이런 얘기를 듣겠죠. 그럼 보도 안 했을 거예요. 근데 강진구 씨는 이 녹취록만으로 사실이다 이렇게 보도를 했어요. 아브레오 고문을 보니까 자꾸 강진구 씨가 생각이 나서 제가 한마디 했습니다. 뭐 강진구 씨가 생각이 났다는 게 뭐 죄는 아니잖아요. 또 소송 걸까봐 염려가 됩니다. 예. 자, 또 매출은 어떻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연평균 매출이 3,700만 원 정도라고 했죠. 그게 27,701달러 정도 되는데, 근데 말이죠. 지난해에는 2만 달러대였는데 530만 달러로 엄청나게 늘었습니다. 이거 한국이 쥐어준 돈이라고 봐야 하겠죠. 한국 동해 석유 프로젝트 수주가 결정적이었을 것입니다. 자, 이상현 기자가 또 홈페이지를 보니까 이 회사의 홈페이지에 소개된 전화번호가 통신사에 등록된 번호가 아니라 구글에서 제공하는 가상 인터넷 전화 서비스 볼프라고 하죠. 볼프. 그거라고 합니다. 네, 여러분, 우리가 어떤 회사의 그 전화번호 볼 때 유선 전화가 아니라 뭐 080으로 시작하면은 조금 깔보잖아요. 그렇죠? 여기는 유선 전화도 아니고 이게 뭐 무선 전화도 아니고 볼프 번호였다는 거예요. 자, 이런 액트지오에 대해서 윤석열은 세계 최고 수준의 심해평가 전문 기업이다 이렇게 띄웠습니다. 근데 보니까 1인 기업에다가 지금 볼프 전화번호를 쓰고 있고 그 본사를 갔더니 가정집이고 그 안에는 아무도 없고 이게 윤석열이 말했던 세계 최고 수준의 심해평가 전문 기업의 외형입니다. 자, 지금 석유공사가 아브레우 고문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있는데 가장 큰 관심은 최대 140억 배럴 매장 가능성인데요. 지금 뭐 당장 뭐라고 했습니까? 뭐라고 했어요? 지금 탄화수소가 발견이 안 됐다. 이게 리스크일 수 있다라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말 다 한 거 아닙니까? 석유가스 개발의 단계는요. 물리탐사 그리고 탐사 시추 상업 개발입니다. 지금 물리탐사 시작도 안 했어요. 사실은. 그런데 정부는 금세기 최대 석유 개발 사업인 남미 가이아나 광구보다도 더 많은 탐사 자원량이다. 이렇게 떠벌렸습니다. 이거 윤석열이 한 말이고요.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매장 가치는 현 시점에서 삼성전자 시가총액의 5배 수준이다. 아니, 탄화수소가 발견이 안 됐는데 무슨 삼성 시총을 운운합니까? 여러분, 정말 묻혀있겠다는 믿음을 오늘 기자회견 끝까지 아브레오 박사가 밝히지 못한다면은 그러면 이거는 사기극으로 보시면 됩니다. 예. 어렵지 않습니다. 사기극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이 CBS 라디오 나와서 이런 말을 했어요. 2007년부터 동해 영일만을 탐사했다고 하는데 그게 바로 우드사이드예요. 2007년부터 2023년까지. 그러다 철수했어요. 상업성이 없어서. 지오액트가 들여다본 건 1년도 안 됩니다. 여기서 또 사기를 쳤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자원개발은 정말 오랜 시간이 걸리고요. 그것도 경험이 축적돼야 제대로 묻혀있는 거 뽑아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사업에 수조 원의 예산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실패하면 그냥 여러분들이 헛돈 날린 것을 두 눈 뜨고 보게 되는 거예요. 이 사업은 게다가 윤석열이가 지금 채병 사건으로 인해서 코너에 몰려서 어떻게든 지금 국면 탈출을 하기 위해서 벌인 이벤트로 판단됩니다. 원유 매장이 확인되더라도 정부 발표를 보면 생산은 빨라야 10년이 됩니다. 자, 10년 후 우리는 어떻게 돼 있을까요? 그때도 화석 에너지에 의존하면서 석유를 그렇게 떠받들까요? 석유가 그때 가서도 가장 유력한 자원이 될까요? 우리 조 팀장님, 지금 우리 봐주시는 조 팀장님도 전기 자동차 타고 다니세요. 전기 자동차까지는 아니고 하이브리드. 근데 10년쯤 지나면 이제 전기 자동차가 대세가 될 거란 말이죠. 그래서 쓰는 사람도 많이 없는 석유가 영일만에서 펑펑 나온다면 그때 우린 기뻐해야 합니까? 전기 자동차가 대세를 이루면 석유로 자동차를 돌리는 비율이 줄어들게 될 텐데 그때는 또 어떻게 할 것인지. 화석 에너지 안 쓰는 시대에 석유 펑펑 나와서
좋아해봐야 뭐가 나아지겠냐 이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겠습니다만 박정희 전 대통령이 영일만에서 검은 기름이 나왔다. 이거를 아주 점잖게 얘기했습니다. 나라가 난리가 났죠.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대국민 사기극으로 귀결됐습니다. 당시에 중앙정보부, 그러니까 오늘의 국가정보원이죠. 거기서 조작한 산유국 신드롬이 아니었나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 텐데요. 이명박 정부 때도 조단위의 수익이 난다고 자원외교를 주장했었죠. 그와 관련해서 이명박은 처벌받지도 않았고, 아니 수사받지도 않았습니다. 자, 그런 대국민 사기극 한 번 성공하고 두 번 성공하니까 이젠 윤석열까지도 나서고 있습니다. 자, 세 번 속으면 속는 사람도 나쁜 사람이 되는 겁니다. 한심한 사람을 넘어서 나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자, 대한민국의 정부가 국민을 상대로 사기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언제까지 이런 기가 막힌 상황을 지켜만 보시겠습니까? 우리 국민의 자존감을 지키는 일을 우리는 해야 할 때입니다.